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최원혁 씨의 글입니다. 주역의 동서비교 종교학적 이해, 발췌문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이 글이 동양사상의 핵심인 주역을 그냥 철학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동서양 종교문화를 비교하는 어떤 새로운 틀로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그 삼기능 체계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대 동양의 지혜, 주역의 구조가 서양 신화나 종교, 현대 사상이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한번 저자의 논리를 따라서 좀 흥미로운 탐구를 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그 삼기능 체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사실 프랑스 비교 신화학자 조르주 뒤메질이 먼저 발견한 개념인데요. 아, 뒤매질이요? 네, 여러 인도 유럽 신화를 보니까 공통적으로 사회나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이 있더라는 거죠. 세 가지 핵심 기능으로요. 세 가지 기능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보통 정치적 주권, 그리고 종교적인 신성함,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생산력,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이해하는 구조를 발견한 거예요. 아하, 정치, 종교, 생산.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인도의 카스트 제도 있잖아요. 브람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딱 이 세 기능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고요. 네네. 또 트로이 전쟁 신화 같은 경우에도 헤라는 주권, 아테네는 전쟁 지혜, 아프로디테는 사랑 생산,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죠. 아, 단순히 셋으로 나눈다기보다 그 안에 어떤 구조적인 의미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정치와 종교는 보통 위계적이니까 이걸 수직적 질서로 보고요. 생산은 좀 더 상호적인 관계잖아요. 그래서 수평적 관계로 보는 거죠. 수직과 수평. 그럼 중요한 건 이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둘을 연결하고 전체 시스템이 막 돌아가게 하는 그런 제3의 입체적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좀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틀인 셈이죠. 그렇군요. 수직, 수평, 그리고 입체. 자, 그럼 이 3기능 체계가 동양의 주역과는 어떻게 만나는 건가요? 주역하면 변화, 순환 이런 걸 떠올리게 되는데.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저자는 주역의 핵심 구조 있잖아요. 하늘, 즉 천은 수직적인 원리, 땅, 지는 수평적인 원리. 그리고 그 사이에서 모든 변화를 매개하고 조율하는 사람, 인. 아, 천지인 삼재 사상이요? 네, 맞습니다. 이 천지인 삼재 사상이 바로 뒤매질이 말한 삼기능 체계의 순환 구조랑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는 거죠. 오, 이게 또 조셉 캠벨이 말한 영웅의 여정 아시죠? 분리됐다가 시련 겪고 다시 통합으로 나아가는 그런 보편적인 순환 구조랑도 매기통한다고 하고요. 와, 진짜 흥미로운 연결이네요. 그럼 성경의 아담과 이브 이야기도요. 이것도 이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요? 네, 저자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해요. 예를 들어 분리되기 전에 아담은 만물이 아직 나눠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주역의 무국 같은 상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무국 상태요. 네, 그러다가 아담과 이브로 딱 나뉜 상태는 음양이 생겨서 상호작용하는 태극 상태에 비유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의 숫자 5 같은 것도 어쩌면 주역의 오행사상과 연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암시도 하고요. 이야, 정말 생각의 범위를 넓혀주네요. 근데 동양의 삼강오륜하고 서양의 삼위일체를 연결하는 부분은 와, 이건 진짜 좀 대담하다 싶었어요. 네, 그렇죠. 삼강오륜 같은 경우에 부자관계는 위계적인 거니까 수직적 정치적 측면으로 보고요. 부부관계는 서로 보완하는 수평적 생산적 측면. 네. 그럼 군신 관계는요? 군신 관계는 사회 전체를 묶고 돌아가게 하는 그 입체적 매개적 측면으로 해석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현대 사회에서는 이 군신의 매개 역할이 아마 화폐 시스템 같은 걸로 바뀐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덧붙이더라고요. 군신 관계를 화폐로 보는 거요? 그건 정말 현대적인 재해석이네요. 그럼 삼위일체는요? 락강 이론까지 나오던데요. 네, 그 부분은 저자가 직접 해석했다기보다 일본 인류학자 나카자와 시니치의 해석을 인용하는 건데요. 정신분석학자 락강 이론을 빌려와서 설명해요. 락강 이론이요? 좀 어렵지 않나요? 네,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락강은 인간 정신구조를 상징계, 상상계, 실제계 이렇게 세 수로 보거든요. 네, 상징계는 언어나 법, 아버지 같은 사회 질서고요. 상상계는 이미지나 자아, 어머니와의 관계 같은 거울 이미지 같은 상호 관계. 실제계는 이런 걸로 다 설명 안 되는 근원적인 현실이고요. 이걸 삼일체에 대입해서 성부는 수직적 질서의 상징계, 성모 마리아는 수평적 관계성의 상상계,
그리고 성령은 이 둘을 연결하고 막 순환시키는 역동적인 실제계.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 성부, 성모, 성령을 락강의 세 영역에. 그렇죠. 그리고 이 구조 안에서 항상 채워지지 않는 어떤 잉여 욕망 같은 게 생기는데 이게 시스템을 계속 돌아가게 하는 힘이라고 보는 거죠. 뭐랄까 종교 교리를 인간 심리 구조로 풀어보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와, 듣고 보니 굉장히 다른 관점이네요. 복잡하지만 흥미로워요. 자, 마지막으로 동양의 오행이랑 서양의 사원소 플러스 제5원소 이것도 비슷하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데요. 동양에서는 목, 화, 금, 수 네 가지 요소에다가 만물의 중심이자 조율자인 토나 사람을 더해서 오행이잖아요. 그렇죠. 오행. 서양 고대 철학에서도 보면 흙, 물, 불, 공기라는 사원소에 뭔가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제5의 원소, 에테르나 혹은 인간 정신 같은 걸 상정했거든요. 아, 제5원소. 네. 그러니까 동서양 둘 다 5라는 숫자가 중요하고 특히 그 5번째 요소로서 인간이 가진 어떤 중심을 잡고 조화시키는 역할, 이걸 강조했다는 점이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거죠. 저자는 이게 혹시 인간의 공감 능력과도 관련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추측도 하고요. 그러네요. 정말 공통점이 있네요. 그리고 저자는 이런 동서양의 구조적인 유사성을 발견하는 게 왜 중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저자는 우리가 너무 서구 중심적인 근대 문명에 익숙해져서 놓치고 있는 게 많다고 봐요. 동양 사상 안에 사실은 인류 보편적인 지혜의 원형 같은 게 담겨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역의 3기능 체계 같은 이런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지금 현대사회가 겪는 여러 분열이나 위기를 극복할 어떤 새로운 통찰, 새로운 실마리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과거 지혜를 그냥 복원하자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길을 찾아보자는 제안인 셈이죠. 네, 오늘 저희는 주역의 3기능체라는 하나의 렌즈를 통해서 동양과 서양의 신화, 종교, 사회구조를 넘나들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어떤 보편적인 패턴, 또 놀라운 유사성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담과 이브 이야기부터 삼위일체, 오행사상까지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개념들을 정말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었네요. 네. 그리고 글 마지막에 저자가 미륵신앙이나 미트라교, 단군신화 사이의 연결 가능성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과학과 신화의 융합이라는 더 큰 그림까지 실적 보여주거든요. 아, 네. 그 부분도 흥미로웠어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아직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서로 다른 문화나 지식 분야를 가로지르는 또 다른 근본적인 구조나 패턴 같은 게 숨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연결고리를 한 번 더 찾아보고 싶으신가요?